안녕하세요. 해커스 편입수학 이강휘입니다. 여러분 편입수학 잘 공부되시나요? 혼자 공부하기 좀 힘들죠? 자, 편입수학은 대학 수학이죠. 당연히 대학 수학이 고등 수학보다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많은 양을 우리가 길게는 1년, 짧게는 반년 안에 준비해야 되겠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 공부하지 말고 수업을 들으면서 방향을 잡으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자, 그 많은 수업 중에서 여러분이 제 수업을 꼭 들어야 하는 이유, 자, 들어보세요. 자, 짧게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했고 재학 시험부터 지금까지 최상위권, 특히 연고대 편입생을 주로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 편입으로 상위권 대학을 가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 수능과 비슷해요, 여러분들. 잘하던 학생이 잘합니다. 실제로 최상위권 대학을 가는 친구들의 대다수가 이미 인서울에 재학 중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실망스럽죠? 자, 하지만 저는 원래 잘했던 학생이 아닌 다소 부족했던 수험생들을 상위권으로 말 그대로 역전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작년에도 강원대와 폴리텍 다녔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7개월 준비해서 각각 건대와 세종대를 붙었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단기간에 상위권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단기간에 상위권 대학 갈 수 있는 제 강의의 전략과 노하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길게 설명하는 거 싫어하시죠? 자, 짧게 여러분들 세 줄 요약할게요. 자, 첫 번째, 제 강의의 특징, 쉬운 설명. 자, 뻔한 말이죠. 자, 들어보세요. 자, 이미 여러분들 편입수학 수업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대다수가 공식을 나열하는 수업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저는요, 단순 공식의 나열이 아닌 그래프를 통한 이해 위주의 쉬운 수업을 합니다. 자, 상대적으로 편입수학이 수능수학보다 공식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단순 공식 위주의 공부만으로 절대 단기간에 높은 점수 받기 힘듭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여러분 절대 공식을 다 외워서 시험장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최대한 이해를 우선으로, 그리고 공식은 최소한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자, 말이 길었죠. 자, 간단한 예시 개념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아시나요? 우리가 이제 공부 처음 시작하면 배우는 건데 극한이죠, 극한. 자, 극한. 자, 요 표시. 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함수 fx가 b로 가까이 간다는 의미죠. 그렇죠? 이거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자, 이 단순한 요 개념식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식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그림이 그려져야 돼. 자, 함수 fx 뭐 어떻게 주어져 있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겁니다. 주어져 있을 거야. 이때 x가 a로 가까이 간다. 자, x, a가 여기 있습니다. 자, 가까이 갈 때 여러분들 방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왼쪽에서 올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올 수도 있어요. 왼쪽에 있는 거를 자극한에서 a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자, 우극한 오른쪽에서 가까이 간다. 이거를 우극한 a 플러스라고 했지. 자, 극한은요 왼쪽 오른쪽이 서로 일치해야 돼, 방향성이. 그때 그 값이 b가 되겠습니다. b. 자, 이런 식으로 요 개념식으로 끝내지 말고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수학을 잘하는 비법이에요. 여러분들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공식을 외우지 않아요.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림을 그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통한 쉬운 개념 설명을 한다. 제 강의의 특징이었고, 자, 두 번째, 직관적인 풀이. 자, 편입시험은요 여러분들 보통 30문제를요 1시간에 풀어야 돼. 굉장히 시간이 모자릅니다. 여러분 대학 시험 문제를 30문제를 1시간이면 여러분들 한 문제를 2분 안에 풀어낸다는 소리죠. 절대 불합리하고 불가능하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해야 돼.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뻔한 답지 그대로의 정석적인 풀이로는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을까? 당연히 계산력이 중요하겠죠. 자, 계산력은 제가 할 말이 참 많은데 계산력은 어디서 나온 걸까? 단순히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계산이 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문제 진짜 많이 풀었죠. 하지만 여러분들 실력 늘었나요? 속도 안 늘었죠? 자, 계산력은요. 이건 중요한 얘기인데 암산력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수업 때 좀 더 자세히 말하겠고, 자, 계산력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뭘까? 단순 공식이나 숫자를 나열하는 뻔한 풀이가 아닌 직관적인 풀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직관적인 풀이는 제가 앞에 쉬운 설명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프를 통한 풀인데, 자, 보여드릴게요. 말이 긴 것보다 보여드리는 게 좋겠지, 그렇지? 자, 보세요. 자, 이 문제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데요. 한양대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보통 강의에서나 혹은 해설서에서나 이 문제는 보통 평균 변화율 또는 무한급수로 많이 풉니다. 근데 그렇게 풀면요, 이 문제 3, 4분 걸려요. 제대로 풀어도. 자, 3, 4분이라는 시간 굉장히 아깝습니다. 하지만 제 수업을 듣게 되면요, 이 문제 그냥 팔짱 끼고 이거 4번이다 하고 찍을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자, 여러분들 사인 그래프 그릴 수 있나요? 사인 그래프. 자, 사인 그래프는요. 사인 그래프는 자, y는 x 그래프 이렇게 있어. y는 x. 사인 그래프는 정확히 그리면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사인 그래프. 사인 x의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마이너스를 붙어 있는 거는요. 요거는 수업 때 자세히 하겠지만은 사인의 역함수야. 역함수라는 건요. 뭡니까? y는 x의 대칭이죠. 그 말은 뭐야? 이 사인 그래프를 y는 x에 접어 올려서 그리시면 돼요. 반대로 이렇게. 바로 요게 아크 사인, 사인의 역함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보세요. 자, x가 0과 1일 때, 자, 보시면은 얘가 x예요. 얘가 x. 아크 사인, 사인의 역함수와 x 누가 더 큰가요? 누가 더 위에 있나요? 누가 더 위에 있으니까 딱 봐도 아크 사인이 더 위에 있죠. 근데 여기는 아크 사인이 x보다 작다고 했네. 작은 건 사인이다. 사인이야. 아크 사인 x보다 더 위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4번이다. 바로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림만 기억하고 있어도 바로 단번에 4번 찍을 수 있어. 남들은 식 복잡하게 풀고 공식 쓰면서 어렵게 풀게 하고 우리는 그냥 팔짱 끼면서 이거 4번 찍자고요. 10초 안에. 시간 엄청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관적인 풀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편입시험은 절대 여러분들 뻔한 공식 풀이는 절대 안 돼요.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자, 효율적인 커리큘럼. 자, 저는요, 여러분들 편입수학에 있는 모든 내용을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자, 편입수학은 대학 수학이라고 했죠.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책으로 모으면 두꺼운 책이 10권 이상 돼요.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들 최소 3, 4년 걸려. 여러분 중에서 그렇게 공부하실 분 절대 없죠. 자, 따라서 우리 수험생들은요, 편입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편입수학이 100이면은 100을 절대 하면 안 되고 하지도 못하고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에 자주 나오는 7, 80을 목표로 공부해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단 말이죠. 자, 여기서 선택은 제가 해드려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 그리고 잘 안 나오거나 쓸데없는 부분은 과감히 스킵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거를 집중해서 할 거야. 그래도 되냐고요?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편입시험은요, 수능처럼 100점 만점에 90점, 막 1등급 받아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야. 편입시험은요, 100점 만점에 평균적으로 7, 80 받으면은 붙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도 100의 내용이 있으면은 7, 80%만 이해해도 충분히 상위권 대학 가고 남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빨리 시험장 들어가서 빨리 붙고 나오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 친구 같은 경우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학생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좀 늦게 시작했어요. 7월부터 시작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편입시험을 7월부터 하는 거 사실 굉장히 좀 힘들어요. 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버릴 건 다 버리고 진짜 핵심적인 내용만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단 5개월 만에 건대 붙었어요. 대단한 친구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수업을 잘 따라오신다면요,
이 친구처럼 빠른 시간 안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강의의 특징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여러분 편입수학 커리큘럼 말하기 전에 편입수학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모르시죠? 모르실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커리큘럼 설명하기 전에 잠깐 편입수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마다 출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편입수학은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파트, 미적분, 다변수 미적분, 서형대수, 공업수학, 크게 네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미분적분은요 우리가 고등학교, 특히 이과생들 고등학교 미적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요 이 미분적분은 나름대로 할만할 겁니다. 이런 문제, 그렇지? 익숙합니까? 익숙하죠? 익숙합니다. 자, 그 다음은 다변수 미적분. 여기도 미적분이고 여기도 미적분인데 다변수란 말이 들어갔네. 다변수, 변수가 하나 추가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은 고등학교 때 미분적분을 어디 위에서 했지? 어디 위에서? x, y축 2차원에서 미분적분을 했죠. 그럼 이 말은 뭘까? 변수 하나가 추가, z가 추가돼. x, y 있고 z가 있어. 몇 차원입니까? 3차원인 3차원. 아, 이 다변수 미적분은 3차원 공간 안에서의 미분과 적분이 되겠다. 자, 3차원이니까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아파. 자, 이런 문제들 보면 알겠지만은 구면, 입체, 부피 3차원 물리적 데이터네, 그치? 아, 다변수 미적분은 3차원의 미적분이겠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살짝 좀 어렵습니다. 3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수업 때. 자, 그 다음은 서형대수. 생소하죠? 여러분들 행렬 배우셨나요? 서형대수는요 행렬 플러스 벡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행렬은 하지 않았을 테고, 벡터 같은 경우 기하의 벡터의 그 벡터 맞습니다. 벡터 같은 경우도 하지 않은 친구들 굉장히 많죠. 선택하지 않은 친구 굉장히 많을 거야.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요 서형대수는 행렬과 벡터에 대한 내용이다. 다소 생소하기 때문에 말이 어려워하는데, 요 서형대수는요 정말이지 이해가 너무나도 중요해. 절대 여기는 공식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는 힘듭니다. 여기는 최대한 이해를 위주로 제가 수업을 할 거예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나와요. 이런 것들.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갑자기 수학인데 막 독립을 얘기하고 있고 막 표현도 되게 이상하네요. 이거 수업 때 볼 거예요. 이거 참 재밌는 파트예요. 개인적으로 서형대수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이해가 참 우선이 되는 파트인데. 자, 마지막으로 공업수학, 공대수학이라고도 하죠.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베이스로 하는 응용수학이에요. 이 공업수학은 사실 앞에 있는 것만 잘 되어 있다면요 문제가 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자, 이런 문제 나와요. 이런 문제.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네 가지 파트에 들어가 있다. 시험에 나온다.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학교마다 출제 비중과 스타일이 좀 달라요.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요 미적분 위주의 서술 문제가 주로 나오고, 서성한 사회권대학, 서강대, 성대, 한대,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다변수, 서형대에서 공업수학이 두루두루 출제가 돼요. 후반부 내용. 또 중위권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앞에 있는 미분적분이 중요하고, 또 어느 학교는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 지금 내가 목표라는 대학에 맞춰가지고 비중 두고 공부한다?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 처음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그냥 차근차근 밟아오세요. 차근차근 밟아오시고 나중에 하반기에 저와 개인 상담을 통해서 어느 대학을 갈지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그때 가서 포인트, 비중 잡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처음부터 비중 잡고 공부하시면 안 돼. 처음은 그냥 단계적으로 따라오세요. 마지막에 포인트 잡으면 됩니다. 마지막에. 오케이.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편입수학이 어떤 내용이 구성되었는지 알아봤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커리큘럼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커리큘럼은 하기 전에, 커리큘럼 하기 전에 당연히 교재가 필요하겠죠. 저희 교재는요, 해커스 편입수학 교재를 사용합니다. 요거는 여러분 서점가도 있어요. 온라인도 구할 수 있고 베스트셀러죠. 자, 우리 해커스 교재는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두껍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자, 단언컨대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수업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단언컨대 해커스 교재만 가지고 여기 있는 문제만 다 풀어도 그 어떤 대학 다 붙을 수 있습니다. 딴 책 필요 없어. 이 책에 있는 내용만 다 풀어도 우리 다 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편입수학 공부 특성상 다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자, 100이 있으면 100을 다 할 수 없다고 했죠. 골라서 해야 돼.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저랑 수업을 통해서 개념과 문제를 선별해가지고 또 답지와 다른 쉬운 풀이를 따라오세요. 혼자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커리큘럼. 자, 커리큘럼은요. 일단 오프라인과 온라인, 학원과 인강 커리큘럼 나눠져 있는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요. 1월, 3월, 7월 이렇게 나눠서 있습니다. 자, 1월부터 굉장히 빨리 시작하는 친구들이죠. 1월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은요. 요 기초 수학을 한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상학함수, 미적분, 고등학교 내용입니다. 요 기초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들 대학 수학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고등 수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 고등 수학을 무시하시고 대학 수학을 할 수 없습니다. 고등 수학을 해야 돼.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등 수학을 다 하면은 우리는 같이 저랑 수능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 대학 수학, 편입 수학에 꼭 필요한 개념과 문제를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의 과거에 따라서 이 내용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테스트 해볼까? 여러분 지수 로그, 상학함수 그래프 지금 당장 그릴 수 있나요? LNX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코사인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자, 못 그리신다면요. 반드시 기초 수학 하고 오셔야 돼요. 고등 수학 다음이 대학 수학이에요. 기초 수학 반드시 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1, 2월에 기초 수학이 끝나고 3월부터 본격적인 편입, 대학 수학을 시작합니다. 미적분. 3, 4월에 미분학 1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월에 적분학. 자, 그 다음에 6월에 6, 7월에 사용대수, 8, 9월에 다변수 미적분, 9월, 10월에 공업수학, 마지막 11월, 12월에 파이널. 보통 한 파트당 2개월 걸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중요한 말 하겠는데 여러분들 앞에서는 웃으면서 하다가 여기 여름 때 서형대수와 다변수 미적분 할 때 굉장히 많이 힘들어해요. 이 내용이 좀 어렵거든요. 이 여름을 잘 버티셔야 돼. 여름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버티셔야 됩니다. 절대 여기 여름을 버티시고 쭉 가시면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름을 조심하세요. 이렇게 커리큘럼 쭉 진행됩니다. 뭐 당장 이 하반기 커리큘럼은 신경 쓸 필요 없고 이 상반기에는 뭐 한다? 기초 수학과 미적분 위주로 한다. 이것만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3월은요. 자, 3월은 1월과 같습니다. 대신에 1, 2월에 하는 기초 수학은 스킵하고 바로 미적분 하겠죠. 대신에 강의를 넣어드려요. 인터넷에 들 수 있게. 이때도 미적분을 하면서 기초 수학을 같이 다질 겁니다. 기초 수학을 하고 하는 게 좋아요. 같이 공부하면서 할 겁니다. 뭐 그게 똑같습니다. 1, 3월은 뭐 똑같습니다. 사실 문제는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오는 이 7월 반 친구들이야. 7월 반 친구들. 자, 7월 반은요. 반년 준비하는 거지, 그렇지? 자, 7월 반은 한 파트당 2달이 아니고 한 파트당 어쩔 수 없이 한 파트당 한 달 수업을 해요. 남들보다 압축, 2배 압축, 그렇지? 그래서 뭐 7월 미적분 8월 막 이렇게 그냥 다달이 한 달에 한 건씩 끝내는 거야, 그렇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 그리고 당연히 요거 짧기 때문에 정말 내용을 추려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 중요한 내용을 추려서 할 거야.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아까 그 친구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도 건대 붙었으니까 추려서 수업할 거니까.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도 타이트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요 7월 시작하는 친구들은요. 앞에 1, 3월 시작한 친구보다 더 집중력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 이렇게 해서 뭐 진행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요한 우리 온라인 학생들, 인강 친구들. 자, 온라인 커리큘럼은 뭐 오프라인 커리큘럼과 뭐 유사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제목만 달라. 유사해요. 그래서 뭐 온라인 같은 경우 여러분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편하신 때 시작하시면 돼. 기초 수학, 미적분 쭉쭉 서형대수, 다변수 미적분, 공업수학, 판야 그냥 차례대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인강 듣는 친구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게 해가 될 수가 있겠지. 웬만하면은 오프라인 수업에 맞춰가지고 따라오세요. 오프라인 수업 맞춰가지고 3월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시고, 그리고 7월부터 하는 친구들은 빨리빨리 따라오시고, 아시겠죠? 오프라인 수업과 맞춰서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강을 듣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기초 수학을 들어야 할까요? 네, 꼭 하셔야 합니다. 기초 수학 정말 중요해요. 제가 정말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이 기초 수학, 고등 수학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 고등 수학만 잘하면 여러분들 편입 수학, 대학 수학 문제를 굉장히 남들보다 쉽게 풀 수 있어. 굳이 어려운 공식 필요 없어. 고등 수학만으로 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기초 수학 강의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라도 웬만해서 여러분들 기초 수학을 듣고 수업을 듣는 거를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기초 수학 듣고 시작합시다. 우리 같이. 이렇게. 자, 여기까지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났고요. 자, 겉보기엔 뭐 다 비슷비슷해 보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제 커리큘럼 따라오시고 세부적으로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수업 들으시면요. 따라오십시오. 자, 커리큘럼 설명 끝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요즘 집에서 온라인으로 인강 많이 듣죠, 여러분들? 아무래도. 자, 인강은요. 정말 요거는 득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자기 하기 나름이야. 그래서 인강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인강으로 대학을 간 친구인데 이 친구 역시 그렇게 좋은 대학을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이 친구 3월부터 꾸준히 준비해가지고 복습도 매일 하면서 결국에는 이대를 붙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 특히 하반기에 저랑 상담을 통해 가지고 목표하는 대학에 초점 맞춰가지고 그 목표 대학에 맞춰가지고 비중 있게 포인트에 맞춰서 공부한 결과 여기는 이대만 붙었다고 했는데 경희대도 붙었습니다. 이 친구는 경희대, 이대 다 붙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인강만으로도 상위권 대학 갈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여러분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 당연히 아닙니다. 자, 쉬운 일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인강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자기 관리 철저히 해야 돼. 그 팁 알려드릴게. 자, 첫 번째 팁. 자, 학습 계획표. 자, 학원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학생들을 맨투맨으로 직접 상담을 통해서 관리해 주는데 하지만 온라인은 아무래도 좀 오프라인보다 힘든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반드시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자기 관리 철저히 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학습 계획표를 짜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친구도 작년에 붙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주일에 2타임 월요일 날 집합, 수요일 날 수화식 일주일에 2타임을 걸쳐서 인강을 들었네요. 여러분 현장 수업은요 일주일에 2~3타임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도 인강 듣는 친구들도 일주일에 최소 2타임 이상 들어야 돼요. 듣다가 먹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은 위크 포인트 해가지고 이렇게 무엇이 약했는지 체크하는 것도 좋겠고 질문하시면 되겠죠 저한테. 절대 여러분들 미루다가 마지막 딱 기간 남았을 때 몰아듣는 학생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사실은 학생 때 인강 막 신청해놓고 마지막에 기한 남아서 몰아들었는데 절대 여러분들 편입수학은 절대 그게 안 돼요. 편입수학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 될 거야. 제가 쉽게 해드리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몰아드시면요 천재 아닌 이상 절대 이해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근차근 계획 잡고 한 달 안에 일주일에 2타임, 3타임씩 소화하면서 들어야 돼. 그러니까 잘근잘근 씹어 먹으면서 들어야 돼요. 배탈 납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몰아드시면 안 됩니다. 계획 잡고 차근차근 따라오자. 요것만 지켜줘도 여러분들 인강은 성공이야. 사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인강 듣기 좀 힘든 거죠, 여러분들. 공부하기 힘든 거지. 반드시 계획 잡고 하자. 정말 지켜주세요. 자, 두 번째 반복 학습. 자, 학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매일 테스트 보고 또 실제로 경쟁자가 바로 옆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옆에 앉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반강제적으로 혼자서 반복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집에서 편하게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자극되는 게 좀 덜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채찍을 가해야 돼. 반드시 수업을 듣고 수업을 들은 시간 이상으로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 있어요. 공부 시간에 수업 듣는 것까지 포함시키는 친구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수업은 공부가 아니야. 수업 공부한 시간 수업 시간 빼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3시간 수업을 들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 3시간 이상 반복해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옆에 공부하고 있다는 친구를 상상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런 친구들 많죠, 여러분들. 진짜 거의 절반은 그런 것 같아, 보면은. 인강 듣고 딱 듣고 그냥 내팽겨치는 거야. 책 던지는 거야. 절대 그러시면 안 돼. 수업을 들었으면 그 수업을 들은 시간만큼 반복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혼자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남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경쟁자 있습니다. 반드시 수업 들은 만큼 반복해서. 아시겠습니까? 자, 마지막 Q&A 게시판. 이거 당연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유일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수단인데 모르는 문제에 대한 질문도 괜찮고 뭐 수학적인 질문뿐만 아니라 뭐 슬럼프라든지 고민도 괜찮아요. 이렇게 찍어서 뭐 보내던가 써서 보내던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렇게 답장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절대 질문을 무서워하지 말고 질문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이렇게 올린 것처럼 인강도 오프라인 못지않게 질문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최대한 24시간 안에 답변해 주니까 여러분들 그냥 바로 질문하세요. 또 문제뿐만 아니라 뭐 공부 방향성에 대한 뭐 컨설팅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오프라인처럼 상담받고 싶은 친구들은 바로 신청해서 저랑 상담하십시오. 혼자 고민하고 있지 마세요. 저랑 상담해. 오케이?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할 말은 여러분 편입수학은요 어려워요. 저도 공부 참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편입수학은 제가 해본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공부가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다. 다 똑같이 어렵다. 일례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대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받았던 수학 점수가 미적분 점수가 40점이었어. 하지만 저는 그때 A뿔 받았어요. 40점인데 A뿔 가능하죠? 왜 가능해? 상대평가기 때문에 나는 40점 받아도 딴 사람들이 20점, 30점 받으면 나는 A뿔 받을 수 있는 거야. 편입수학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점수만 받으면 돼. 실제로 어떤 학교는 50점 반타작해도 붙는 학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절대 요 공부 내용이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건 당연합니다. 절대 어렵다고 해서 도중에 포기하시면 안 돼. 다 똑같이 어렵고 버티면 됩니다. 자,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저랑 함께 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방향 잡고 공부하시면 반드시 제가 원하는 대학 붙여드릴게요. 수포자여도 또 인문계에서 자연계로 교차 준비하는 친구도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 확실히 원하는 대학 보내드릴게요. 따라 모시면요. 선택과 집중. 여러분 선택은 제가 해야 될 테니까 여러분 집중만 하면 돼. 따라오세요. 여러분의 노력 제가 합격으로 이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해커스 편입수학 이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